민활련의 미디어 탈곡기 92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이죠. 불금엔 종편 뭐하니? 네, 방송하는 날입니다. 오늘 박진솔 활동가와 함께 종편 팀이 전해줄 소식은 두 가지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바로 독감 백신 논란에 대한 정확한 정보보다는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대담이 있었던 것을 말씀드릴 거고요. 네. 또 얼마 전에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사망한 것을 두고 삼성을 두둔하거나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낯뜨거운 찬양을 드러낸 종편 시사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종편의 모니터 팀원들에게 듣기로는 굉장히 가관이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들어서 오늘의 방송 과연 어떤 이야기를 전해드릴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우선 순서대로 독감 백신 논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시작은 10월 14일에 독감 백신 주사를 맞고 이제 이틀 후인 16일에 숨진 청소년이 있었어요. 뭐 평소 알레르기성 비염 이외에는 뚜렷한 기저질환이 없는 청소년이어서 좀 이제 많은 논란이 있었죠. 독감 백신 주사 때문에 이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처음에 제기가 맞아요. 됐었고요.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좀 소식을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 이후에 매일매일 전 또 이제 신문 구독해서 보잖아요. 네. 근데 보면은 매일매일 독감 백신 맞고 나서 사망을 했다라고 이제 신고된 건수가 네. 카운팅이 되면서 그렇죠. 매일 이렇게 헤드라인에 네. 올랐어요. 그래서 네. 한 몇 주간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네. 약 2주가 지난 지금 언론이 좀 보도를 했던 것과는 달리 독감 백신 주사를 맞아 사망했다. 는 것은 인과관계가 아닌 것으로 네. 그러니까 언론이 그렇게 사망자 수를 카운팅을 해가면서 맞아요. 보도를 했었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뭐 연관성을 찾아보기 힘들다라는 것으로 좀 밝혀졌는데요. 네, 이 관련해서 질병관리청을 비롯해서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네. 나래활동가가 말한 10월 16일에 첫 백신 독감 사망 논란이 불거지고 네. 6일 후에 대한백신학회가 10월 22일 입장문을 냈어요. 네.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은 사망 사례가 지역적으로 국한되지 않고 독감 백신의 제조사와 생산 고유 번호가 다르며 발현 맞아요. 증상이 일치되지 않는 산발적 양상으로 네. 독감 백신의 사인으로 알려진 알레르기 중증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와 연관된 전형적인 경우는 없었습니다라고 밝힌 거예요. 네. 그리고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독감 백신 접종은 지속돼야 한다. 이런 점을 당부하기도 했어요. 질병관리청은 해당 논란에 대해 사망자들의 사망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겠다는 입장을 냈어요. 정례 브리핑에서도 상황을 설명해 오고 있죠. 네. 10월 27일 정례 브리핑에서 뚜렷한 기저질환이 없어서 독감 백신이 사망 원인으로 작용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었던 17세 청소년에 대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네, 경찰청에서 부검 결과를 전달받았다면서 사인이 접종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이런 입장을 맞아요. 냈어요. 네. 그리고 바로 어제 29일에도 정례 브리핑이 있었는데요. 네. 2020년에서 2021년 절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시작한 이후에 이날 0시까지 접종 후 며칠 이내 사망한 것으로 신고된 사례가 총 72명으로 집계됐다고 해요. 네. 네. 지난 26일 0시 기준으로 집계된 59명보다 13명. 13명이 늘어난 신고수인데요. 네. 질병청은 오늘 열린 피해조사반 신속대응회의에서 추가 사망 사례 25건을 분석한 결과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 네. 이렇게 밝혔어요. 25명 중에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날 수 있는 급성 이상 반응인 아나필락시스 쇼크는 없었고 네. 또 같은 제조의 백신을 같은 날 맞은 접종자에게서 중증 이상 반응이 나타난 사례도 없었다 이러는 거예요. 네. 질병청은 오늘 25건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검토한 71건의 사례는 모두 사망과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은 매우 낮아서 네. 백신 재검정이나 국가 예방접종 사업 중단을 고려할 상황이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 전반적으로 뭐 질병관리청이라든지 뭐 대한백신협회라든지 뭐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 있는 곳에서 이제 인과관계가 굉장히 낮은 것으로 네. 밝혀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문제라고 또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독감 백신 주사를 맞고 안 맞고 그렇죠. 그 차이에서 이제 독감에 걸린다든지 또 더 이제 심각해지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 정도의 차이가 굉장히 맞아요. 커지잖아요. 네.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이신 분들은 더욱 세심한 관리 그리고 지원이 좀 필요한데 이 독감 백신 논란으로 많은 분들이 이제 무서워서 안 맞겠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대한백신학회도 정확한 사인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이 사망 원인에 대한 추측성 언급이나 발표를 자제하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안에 대해서만 학술적 관점에서 공유해야 한다. 이렇게 당부를 했고요. 질병청은 정례 브리핑에서 언론에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기도 했어요. 이 사망 사례 건수는 백신 및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성이 밝혀지지 않은 단순 신고 통계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사례로 오인하지 않도록 해석에 신중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한 거예요. 네,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 과연 종편의 시사대담 방송들은 어떻게 방송을 진행했는지 좀 이야기를 해와야겠네요. 뭐 어땠습니까? 독감 백신 논란이면 당연히 이제 전문가 초빙해서 이야기 듣고 했어야 할 텐데 과연 그랬을까요? 이 전문가 초빙 얘기를 하기 전에요. 이 나라의 활동가가 다뤘느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것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다뤘느냐. 이 사안에 대해서 잘 다뤘느냐. 네. 다뤘다고 하기 솔직히 민망합니다. 그래요? 네. 근데 또 비슷한 시기에 국정감사도 있고 그렇죠. 법무부 뭐 검찰 갈등 요런 거를 다루느라 좀 이렇게 덜 다뤄졌다. 뭐 요렇게 갑자기 훅 생각이 들어서 말을 잠깐 끊었어요. 네. 다뤘다고 하기 민망한 수준인 게 왜냐면 이 종편팀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독감 백신 논란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종편 시사대담을 모니터를 해봤어요. 그런데 그 결과 종편 시사대담 프로그램 전체 대담 시간 1793분 중에서 1793분 독감 백신 논란을 다룬 것이 282분이었습니다. 1793분 중에 282분. 굉장히 적게 다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독감 백신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비교적 적게 다뤘다고 할 수 있고요. 같은 기간 종편 3사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주요 주제로 다룬 것은 나래 활동가가 말한 대로 국회 국정감사였어요. 맞췄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국회의원들의 라임, 옵티머스 사태 질의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답변과 갈등 양상에 집중을 했습니다. 뭐 국정감사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다뤄야 했지만 독감 백신도 논란도 굉장히 커지고 있던 상황이라 좀 더 다뤄줬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아쉬움이 남고요. 종편 3사 시사대담 프로그램 중에서 독감 백신 논란을 적게 다룬 건 채널A 뉴스 탑10,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MBN 뉴스와이드였는데요. 종편 3사가 전체 방송 시간의 15.8% 수준으로 독감 백신 대담을 진행할 때 이 3개 프로그램은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게 대담을 진행한 겁니다. 그리고 TV조선 이것이 정치다, 그리고 MBN 뉴스와이드는 10월 21일 그리고 23일에 딱 한 차례씩만 독감 백신 대담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특히 MBN 뉴스와이드는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코로나19 관련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독감 백신 논란을 7분가량 다룬 게 전부였어요. 그렇습니다. 좀 그렇다면은 이렇게 뭐 몇 분 정도 다뤘는지 그 비율 뭐 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다시 처음 드렸던 질문으로 좀 돌아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방송 분량 뭐 이 정도였지만 전문가들은 과연 나왔는가? 뭐 매번 전문가가 아니라 저희가 많이 봤던 그림이 그냥 뭐 정치인이라든지 정치인 출신인 분들 혹은 뭐 각 언론계 논설위원분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주로 정쟁에만 치중을 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사안에는 전문가들을 초빙했을까? 이건 좀 칭찬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요? 방송 분량은 적은 편이었는데 이 독감 백신 대담 17번 중 전문가 출연 횟수가 13번이나 됐습니다. 적지 않은 편이었고요. 이 사인에 대한 인상비평 위주의 대담이 아니라 최소한의 객관성 그리고 전문성을 갖춘 대담이 되도록 한 건데요. 이 나래 활동가 말대로 그동안 종편 시사대담이 좀 정쟁에만 치중을 하고 전문가도 없이 방송했던 모습을 떠올려 본다면 그래도 좀 진일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뭐 박수 한번 칠게요. 잠깐. 뭐 그래도 뭐 진일보한 평가 뭐 내려볼 수 있겠고, 한 3초 박수 쳤나요? 다시 문제 방송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저희가 어쨌거나 오늘 문제 방송이 있었으니까 이 주제를 가져왔으니까요. 더 궁금해져요. 이게 방송 시간도 짧았고 전문가도 그래도 꽤 많이 초빙을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문제적인 방송이 이루어졌을까? 좀 저는 이거를 생각해봤을 때 이거 제가 지금 보고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TV조선 보도본부 한 라인이 독감 백신 논란을 37.4% 그러니까 종편 3사 평균 2배가 넘게 다뤘는데 뭐 이렇게 많이 다뤘으니 좀 문제 발언이 나왔을 가능성도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가능성이.
보도본부 한라인에서 문제 발언이 나왔습니다. 네. 이 나래 활동가가 다른 방송과 비교해서 많이 다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양적으로 많이 다룬 건 맞는데 질적으로 잘 다뤘느냐 이건 좀 다르죠. 그렇죠. 근데 보도본부 한라인은 아쉬운 점이 남는 거예요. 독감 백신 논란을 차분하게 바라보기보다는 이 불안감과 공포를 조장하는 쪽에 가까웠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요. 네. 10월 21일 방송에서 진행자 엄성섭 씨가 사망 사례와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습니다만 이거 정말 맞아도 돼? 이거 믿어야 되는 건가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불과 일주일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정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이거 정말 맞아도 돼? 이거 믿어야 되는 건가 하는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망자가 2명 더 추가가 됐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지금까지 백신 접종 후에 사망한 사람이 5명입니다. 백신 접종과 사망의 관련성은 적을 것 같다. 이런 단서는 달았지만 최종 결과도 아닐 뿐더러 또 사망자의 사인이 아직 오리무중인 상태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져가는 상태입니다. 백신과 사망의 확실한 인과관계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국민들에게 충격을 안기기에 충분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온에 노출이 의심되는 백신에 대해서 안전하다면서 여전히 자신감을 표하는 분위기였지만요. 문제가 없는 백신을 맞은 접종자들이 잇따라 사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독감 백신을 둘러싼 불안감으로 인터넷상에는 독감 백신을 맞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이미 독감 백신을 맞은 사람들도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도 그렇고 출연자인 기자분들도 그렇고 네. 좀 불안감을 조성하는 발언들을 했다. 이렇게 좀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네. 진행자와 출연자, 방송 편집까지 골고루 잘못을 저질렀는데요. 아, 그래요? 네, 진행자 엄성섭 씨는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을 하면서도 사망 사례가 전부 백신 접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확신하듯이 발언을 했고요. 네. 또 김보건 기자와 신유만 기자의 발언도 불안감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발언이었고 이 제목도 백신 맞고 또 사망이었어요. 네. 마치 그 두 개가 인과관계인 건 그렇죠. 마냥 좀 방송 편집도 네. 이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게 독감 백신 논란이 날로 커져가고 있는 가운데 좀 이럴 때일수록 언론이 굉장히 담백하게 정말 차분하게 사실 확인이 된 정보 내용을 좀 다뤄주고 그리고 좀 이렇게 불안감을 맞아요. 잠재우려는 노력을 좀 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보도본부 한라인은 전문가를 초빙한 방송이기도 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 전문가의 설명조차 다른 출연자들이나 진행자의 불안감 조성에 묻혀버리게 만드는 잘못도 저질렀어요. 네. 전문가로 출연한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가 독감 백신과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을 가능성을 말을 했고요. 네. 그리고 백신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감염병 동시 유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백신을 맞아야 한다. 이런 걸 강조했거든요. 굉장히 맞는 말이고 필요했던 네. 발언이었는데 그런데 이렇게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자세한 설명이 있었음에도 불안감을 조장하는 듯한 다른 출연자들의 발언이 이어진 거죠. 굉장히 전문가의 자세한 설명에 힘을 보태줘도 모자랄 맞아요. 판에 TV조선 기자분은 시민이 불안해하고 있다만 그렇죠. 좀 반복해서 전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아요. 저희가 이 매번 지겹도록 언론인들이 만든 보도 준칙을 얘기하지 그쵸, 않습니까? 그쵸. 이번에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협회, 한국과학기자협회가 4월 28일에 발표한 감염병 보도 준칙을 보면요. 네.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해야 하며 현재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거든요. 네, 좀 이렇게 감염병 보도 준칙 또 듣고 나니까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의 문제점이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아요. 감염병 보도 준칙이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에 시사하는 바는 되게 명확한데요. 네. 원인이 불확실한 사망 사례에 대해서 독감 백신을 맞은 기록이 있다는 사실 하나로 네. 섣불리 독감 백신과 인과관계를 확신하듯이 전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네. 또 보도본부 한라인은 백신 맞고 또 사망 이렇게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지만 네. 감염병 보도 준칙은 자극적인 수식어 사용을 주의해야 한다 이런 점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자극적인 단어 사용 연결선에서요. 지금 또 보고서 보니까 채널A의 김진애 돌직구쇼. 맞아요. 매번 실망시키는 김진애 돌직구쇼에서도 비슷한 문제 발언이 나왔다고 합니다. 맞아요. 채널A 김진애 돌직구쇼는 자극적인 수식어 사용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한 감염병 보도 준칙을 여러 차례 어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0일부터 22일까지 3일 연속 문제적 방송이 이어졌는데요. 네. 먼저 우선 20일 방송에서는 만 17세 청소년 사망 소식을 전하면서 백신 접종 뒤 사망 미스터리, 독감 백신 맞은 10대 돌연사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0월 21일에는 독감 백신 관련 사망 소식을 전했는데요. 네. 출연자 채널A 이재명 정치부 선임 기자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독감 백신을 꼭 맞아야 된다. 굉장히 방역 당국이 많이 강조했죠. 그래야만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했었는데 사실 독감 백신 맞는 것 자체가 이제 두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예. 물론 지금까지 이제 상관관계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에서 독감 백신으로 인한 사망 사고는 2009년도에 딱 한 건 지금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것도 한 4개월간 독감 백신을 맞고 한 4개월간 이후에 사망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돌연사 자체가 처음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물론 앞에서 말했던 내용들은 전 사실은 맞다고 봤는데 그렇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과 같은 돌연사 자체가 처음 있다. 이게 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좀 무책임하다 이렇게도 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맞는데 항상 말하는 사실들을 가져오고 일부 맞아요. 좀 이야기를 왜곡하는. 이재명 기자가 발언 도중에 분명히 물론 지금까지 상관관계가 아직 나와 있지 않은 상황 이렇게 확실히 밝혔잖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지금과 같은 돌연사가 있다라면서 최근 이 사망 사례가 마치 독감 백신 접종과 직접적인 연관이 네. 있는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문제였어요. 네. 한국영상기자협회가 펴낸 2020년 영상보도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네. 전염병에 관한 영상보도가 시청자의 불안감을 부추기거나 조장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네.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 권고는 화면 구성뿐만 아니라 진행자와 출연자의 발언에도 해당되는 것일 겁니다. 네. 다음 방송 10월 22일에도 문제적 이야기가 좀 이어졌다고 해서. 네. 전문가로 출연한 김정기 고려대 약학대 교수가 해도 되는 겁니까? 100% 확신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지금 최근에 이제 단기간에 돌아가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11분에서 13분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분들이 공통점은 백신을 수일 전에 맞으셨다라는 공통점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백신이 어쨌든 원인일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백신 접종 후 사망이 급증하고 있고요. 2009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독감 예방 접종 후 사망한 사례는 지금까지 25건이었는데요. 벌써 엿새 동안 올해는 접수된 사망 사례가 12건으로 늘었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지난해까지 총 25건인데 벌써 이번에만 12분이라는 건 상당히 많은 숫자입니다. 이건 이렇게 말을 전문가와 했어요? 출연을 했는데도 전문가조차 좀 그러네요. 네. 확실하게 사실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부분, 네. 의혹 제기만 좀 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2009년 이후에 지난해까지 독감 백신 접종 후에 나타난 사망 사례는 총 25건이 맞습니다. 네. 하지만 이 중에서 백신 접종과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 10월 21일 방송에서 이재명 기자가 말했듯이 단 한 건뿐이에요. 네. 그런데 김진애 돌직구쇼 방송이 진행된 10월 22일은 사망 사례와 독감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었죠. 그렇죠. 그런데도 전문가 자격으로 나온 출연자는 물론이고 진행자까지 이 인과관계를 확신하듯이 발언해서 시청자 불안감을 부추기는 이상한 방송을 이어간 거죠. 네. 좀 이 두 개의 방송, 이 TV조선의 보도본부 한라인, 그리고 채널A의 김진애 돌직구쇼, 이 두 개 방송에서 나왔던 좀 문제적인 어떤 방송 편집이라든지 발언들을 봤을 때, 네. 민활련이 지적하는 지점은 그냥 정말 명쾌하게 한 문장으로 저는 정리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사안에 대해서는 차분하게 사실만을 시청자들에게 전달을 하고 좀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도록 그 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좀 했으면 맞아요. 한다. 좀 저희는 이렇게 네. 지적을 해보고 그냥 기본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맞아요.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이어서 삼성 이건희 회장 사망 후에 종편 시사대담의 어떤 방송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제가 듣기로 이제 우리 모니터 팀원이 너무너무 가관이어서 방송할 때 보시면 정말 우스울 거다. 저한테 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보고서 자체를 이제 어제 저녁쯤 제가 나온 것으로 아는데,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저렇게 팀원이 저한테까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줄까. 네. 제가 너무 궁금해서 오늘만 기다렸거든요. 아, 이게 정말 낯이 뜨거울 정도라서 우리 팀원분이 그렇게 나래 활동가에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네. 25일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이 6년간 병상에 누워있다가 숨졌죠. 네. 물론 이건희 씨가
반도체와 휴대전화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로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요. 네, 뭐 그런 평가도 있죠. 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경유착을 심화시키고 또 무노조 경영 방침으로 노조를 탄압했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노조 탄압 과정에서 이뤄졌던 불법 사찰은 물론이고 네. 또 중소기업 기술 불법 탈취 등에 대한 사과는 아직까지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요. 네, 네. 그리고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경영권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편법, 불법, 탈법 행위가 이뤄졌다는 의혹도 여전한 상황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또한 삼성을 세계적 기업의 반열에 오르게 했던 이른바 반도체 신화의 이면에는 생산 과정 중 희귀병을 앓고 쓰러져간 많은 직업병 피해자들이 있죠. 네. 삼성이 공식 사과를 하면서 직업병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를 매듭지은 게 2018년 11월이었어요. 네. 2007년 삼성전자 기흥공장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일하던 황유미 씨가 네.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지 11년 만이었는데요. 네. 이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전자가 최서원 씨 등에게 뇌물을 공유한 혐의로 수세에 몰리니까 뒤늦은 보상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서원 씨, 그러니까 과거 이름 최순실이었던 네, 그분 얘기하는 맞아요. 거고요. 물론 뭐 삼성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부정부패 그런 비리 의혹을 밝혀내고 또 방금 이야기했던 그런 희귀병이라든지 뭔가 산업재해로 쓰러져간 많은 피해자분들의 목소리를 담으려고 노력하는 언론이 네. 분명 있어요. 저도 맞아요. 많이 봤고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저도 눈물을 막 흘렸던 기억이 있는데 대다수의 언론이 참 26일에 제가 오피니언 면을 보고 그 포털 들어가면 오늘의 칼럼 이런 거 볼 수 있잖아요. 네. 정말 가관이더라고요. 아유. 뭐 삼성의 뭐 광고 때문인지 뭔지는 전 잘 모르겠습니다만 삼성이 참. 굉장히 우호적이란 말이죠. 대다수의 언론이 그동안 봐왔을 때는요. 네. 그만큼 종편의 시사 대담도 이번에 이건희 씨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굉장히 우호적인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을까. 그의 네. 뭐 업적을 돌아본다 뭐 요랬을 것 같은데 어땠는지 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어요. 네. 종편 3사 시사대담 프로그램은 이건희 씨 사망 이튿날인 26일부터 연결식이 있던 28일까지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네. 삼성 정경유착이나 이건희 씨의 과거 특검 수사받은 이력을 두둔하거나 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차를 직접 모는 행위를 이례적이다 이러면서 치켜 세우기도 했습니다. 벌써 약간 이렇게 살짝 들어오는데도 약간 어질어질 헛웃음이 좀 나오는데 이야기에 들어가 보죠. 네. 이 문제 발언에 들어가기 앞서서요. 독감 백신 논란과 마찬가지로 이 대담을 얼마나 방송을 했고 또 방송에서 그의 죽음으로 돌아본 이건희 씨의 공과관은 얼마나 잘 다뤘을지 이걸 분석해 봤는데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담은 많지 않았지만 과실은 고작 3.2%밖에 다루지 않았다. 아하. 어떻게 보면 찬양 일색인 방송이었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네. 3일 동안 전체 대담 시간 1341분 중에 네. 이건희 회장을 다룬 건 207분으로 15.5%였거든요. 많이 다루지 않았다. 뭐 요렇게 그렇죠. 볼 수 있죠. MBN 뉴스와이드는 26일 방송에서 13분가량 다룬 게 전부였고요. 네. TV조선 이것이 정치단은 한 차례도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또 네. 그것도 좀 신기하네요. 그러게요. 대담을 가장 많이 진행한 건 채널A 뉴스탑10으로 26.6%였고요. 네.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과 MBN 아침의 매일경제도 각각 21.3% 그리고 20.8%로 다른 시사대담에 비해서는 비교적 대담을 더 많이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그럼 과실 얼마나 다뤘는지 한번 네. 제대로 이야기해보죠. 이 종편팀이 대담 주제를 크게 4가지로 나눠봤는데요. 네. 이건희 씨와 삼성에 관한 단순 사실, 그리고 이건희 씨의 공로, 이건희 씨의 과실, 그리고 삼성 지배구조와 상속세 문제 이렇게 4가지로 나눠봤어요. 네. 네. 대담은 삼성 이건희 씨나 그리고 삼성에 관한 단순 사실, 그리고 이 회장 공로, 삼성 지배구조 상속세 문제를 다루는데 좀 집중을 했어요. 네. 아무래도 그랬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희 씨 과실은 3.2%. 이게 시간으로 돌렸을 때 얼마인지가 궁금하거든요. 7분 가량입니다. 7분도 안 되고요. 7분 가량인 겁니다. 그래요. 네. 결국에 이 종편 3사의 시사 대담 방송들 보면은 시청자들이 무엇을 볼 수 있었을까? 그냥 찬양 일색이었다. 그게 뭐 과실은 다뤄지지 않았을 거라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편 3사 시사대담 프로그램이 이건희 씨 공로에 비해서 과실을 얘기하는데 인색했다는 점은 이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더 확연히 드러나요. 아, 그래요?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는 30분이나 이 회장 공로를 다루면서도 과실을 다룬 건 고작 48초였어요. 아, 분도 안 되고 네, 초요? 48초였어요. 그리고 MBN 뉴스와이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6일 방송 한 차례에서만 다뤘다고 했잖아요. 네. 딱 13분 다루는데 공로는 10분간 언급하면서도 과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좀 그러면 이 문제 발언도 결국엔 이건희 씨의 어떤 공로를 치켜 세워주는 데서 좀 나왔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떤가요? 네, 먼저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0월 26일 방송에 출연한 곽수종 리앤 이코노믹 리서치 소장은요. 삼성의 정경유착 책임이 정치권에 있다면서 삼성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이제 명과 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연애는 혼자 하지 않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정경유착이라고 하는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 경제 개발하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선택과 집중은 아마 대기업 중심이었을 것이다. 그러면 이건희 회장의 의혹 중에 하나가 있죠.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 그러면 이류와 사류가 연애를 한다면 이류가 사류한테 돈을 쓰지 사류가 이류한테 돈을 쓰겠습니까?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이 정치권에서 먼저 좋은 패널 분들이 말씀도 주시겠지만 이 어떤 정경유착의 평가를 할 때는 정치권에서 경제 권력에게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그 해석이 먼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 경제만 애단해서는 안 되고 이건희 회장이나 네. 기업이 정치권과 교류하면서 정치권에 돈을 쓰는 건 당연하다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다분한 발언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곽 씨는 어떤 정경유착 평가를 할 때는 정치권에서 경제 권력에게 어떤 접근을 했는지 명확한 해석이 먼저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 경제만 예단해서는 안 되고 이러면서 발언의 취지를 설명했어요. 정말 제가 가관인 게 한두 군데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문이 좀 막힌 상태인데 네. 발언이 너무 노골적이다 못해서 정경유착을 어떻게든 이걸 포장을 하려고 하는 게 눈에 보여요. 이게 네. 라떼느니 맞아요. 이게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군요. 네. 정경유착은 정치계와 경제계가 이익을 위해서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을 말하는데요. 네. 다시 말해서 정경유착은 정치권과 기업이 부정부패의 고리로 연결돼 있는 상태를 일컫는 거죠. 그쵸.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완전히 뿌리 뽑지 못하고 있는 악습 중 하나고요. 네. 그런데 60년대, 70년대 경제 개발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선택과 집중은 대기업 중심이었을 것이다. 네. 이런 시대 상황으로 정당화하거나 어물쩍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죠. 기업은 이류, 행정은 삼류, 정치는 사류. 그리고 이류와 사류가 연애를 한다면 이류가 사류한테 돈을 쓰지. 이런 말로 정경유착에 대한 비판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네. 네. 곽수종 씨 말대로 정경유착을 평가할 때는 정치권에서 경제 권력에게 어떻게 접근을 했는지 네.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다. 이거 맞는 말인데요. 하지만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정치권에 접근한 기업에 대한 명확한 해석 그리고 그에 따른 처벌도 필수겠죠. 네. 당연하죠. 네. 뭐, 박진솔 활동가 발언이 굉장히 속 시원한데 그래요. 하지만 이익을 얻기 위해 정치권에 접근한 기업에 대한 명확한 해석과 그에 따른 처벌도 필수다. 뭐 저희가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고요. 지금 이 방송이 김진의 돌직구쇼 10월 26일 방송이었는데 28일 그러니까 이틀 후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또 굉장히 치켜 세워주는 발언들이 나왔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진행자도 출연자도 너무 노골적으로 치켜 세우는 발언을 한 건데요. 네. 진행자 김진 씨는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한 차를 타고 자녀들을 데리고 빈소에 들른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장면부터 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의 팰리세이드 차량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운전해서 두 자녀를 뒤에 태우고 빈소에 방문한 장면인데 재벌 총수가 직접 차를 몰고 자녀들을 데리고 공식 석상에 등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분석이 많고요. 차량 조회를 해보니까 중고차라는 것도 굉장히 이재용 부회장의 말하자면 경영 스타일, 라이프 스타일을 말해줄 수 있다. 다시 말해서 매우 실용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여기서 드러나는 모습이고. 재벌 총수가 중고차를 샀다. 네. 그리고 실제적으로 보면 이제 해외에 갈 때도 본인이 전용기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일반 스케줄만 맞으면 일반 민항기를 탄다든지 또 비서지를 많이 데리고 다니지 않으면서 직접 자기가 티켓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매우 파격적인 것이고 방금 말씀드린 우리가 봤을 때는 벤처 뒷자리에 앉을 법도 한데 한국 성용차에 그것도 제네시스의 SUV도 아니고 그런 팰리세이드 같은 어떤 가족 중심의 어떤 SUV에 직접 운전한다는 것은 매우 지도자로서의 상징성이 충분히 있다. 실용주의적인 어떤 입장들을 분명히 드러내는 거 아닌가. 마찬가지로 그 이재용 그 부회장도 굉장히 차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질 것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것들 생각하지 않고 팰리세이드를 탔다라고 하는 것은
현대차가 다른 나라 차들에 비해서 손색이 없을 만큼 탈만한 차다라고 본인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 부회장 치켜 세우기에 현대자동차 홍보로 비춰줄 수 있는 발언을 한 거예요. 네. 언론에서 이 다른 것도 아니고 대기업 회장이 중고차 산다면서 온갖 추측을 덧붙여가면서 찬양하는 모습은 과연 저만 부끄러운 걸까요? 아니요, 저도 부끄러워요. 맞아요. 저도 부끄럽고요. 네. 전 개인이 삼성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뭐 어떤 평가를 내리는지는 분명 뭐 개인의 자유일 수 있다 생각해요. 우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네.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제가 뭐 민원련이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강요할 수 없다고 할지언정 이게 언론이라면 굉장히 이야기가 전 달라진다라고 네. 생각이 들거든요. 도대체 방송에서 출연자, 심지어 진행자까지 맞아요. 이렇게 뭔가 진행자가 다 같이 재벌 총수가 중고차를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치켜 세움으로써 시청자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뭔가, 저는 뭐 이재용 씨가 뭐 중고차 탔다 이거밖에 저는 얻는 정보가 없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필요한 얘기였을지도 모르겠고, 이렇게 치켜 올려 세우는 게 좀 너무 낯뜨겁다라는 맞아요. 좀 이야기가 네. 들어서 도대체 유의미한 정보를 뭘 전달했나. 그리고 삼성에서야 김진의 돌직구쇼를 긍정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우리 시민들은 과연 얼마나 좋은 평가를 할지 저는 좀 의문이 듭니다. 네, 김진의 돌직구쇼가 이렇게 찬양 일색을 보였다면요. 한편으로 삼성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고 발언하는 TV조선 보도본부 한라인도 있었어요. 네. 26일 방송에서 TV조선 권은영 기자가 이건희 회장의 이력을 설명했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희 회장은 이 글로벌 무대에서 새로운 역사를 썼습니다. 하지만 이 적지 않은 순환도 있었죠. 이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기도 했고. 맞아요. 이 다들 아시다시피 저 순환으로 표현된 사건은 이건희 회장이 2008년 조세포탈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던 걸 뜻합니다. 네네. 삼성 에버랜드 전환사채와 삼성 SGS 주식을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에게 헐값에 넘겨서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 했다. 이런 의혹 때문이었는데요. 네. 여기에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이었던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까지 했어요. 네네. 당시 김 기억이 변호사는 나요. 삼성이 비자금을 조성해서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 형태로 숨기고 있으며 잡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검찰 등 권력기관에 로비를 해왔다. 네. 이런 내용을 폭로했어요. 이로 인해서 이 회장은 결국 수사를 받았고 특검의 수사를 받으려고 출석할 당시에 특검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거고 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재판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이 회장이 같은 해 4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물러났죠, 그때. 삼성의 부정적인 그늘로 평가받아온 전략기획실을 해체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할 때 특검 수사와 재판을 받은 건 이 회장이 저지른 잘못으로 인한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TV조선 권은영 기자는 이를 순환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지극히 이 회장 입장에서 생각하고 평가를 한 건데 무엇보다 객관성을 갖추고 시청자에게 현안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하는 시사대담에서 이 한쪽 입장에 치우친 표현이나 발언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최근에 임동준 활동가하고도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그때 장충기 문자를 한번 이야기했어요. 많은 시청자 지금 보시는 분들, 시민분들은 네. MBC 스트레이트 방송이나 네. 뉴스타파를 통해서 많이들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봤던 거 전 아직도 기억나는 그 문장이 하나 있거든요.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겠습니다. 라는 한 일간지에 네. 뭐 고위직에 있으신 간부가 그렇게 문자를 장충기 씨에게 보냈던 맞아요. 것인데 그게 여전히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 이런 보도본부 권은영 기자의 어떤 순환이라는 표현, 뭐 이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표현하면서 네. 순환이란 단어 쓸 수 있지.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저희가 앞서 말했다시피 전 저런 표현 하나하나가 뭔가 언론이 삼성의 눈으로 세상을 보고 시민들에게 그 세상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점에서 좀 언론이 갖춰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네. 바람입니다. 나래 활동가가 말한 대로 오늘 전해드린 독감 백신 논란 그리고 이건희 씨 사망에 따른 삼성 관련 대담 이런 것에서 언론이 기본만 지키면 되거든요. 저희가 많이 바라지 않습니다. 제발 기본만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또 기본을 못 지키는 방송사 하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러 출발을 네. 해야 해서 지금 저희 9시 49분 저 지금 너무 시간이 오늘 저한테 갑자기 낭독을 임동준 활동가와 나눠하라고 하셔서 빨리 지금 과천으로 방통위 앞으로 찾아가야 합니다. 오늘 제가 방송 말미에 혹시 시간이 좀 괜찮다면은 저희 어떤
어떻게 뭐 앞에서 목소리를 내고 왔는지 사진이라도 좀 같이 넣어드려 보도록 할게요. 너무 바빠서 댓글은 저희 다음 주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 저희 월요일 미디어 탈곡기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정신을 차려라. 하지만 난 정신을 차렸지. 네? 찍히고 있죠. 아 이제 이렇게 안 하고 엄근진 모드로 갈 거야.